자, 결국 설거문이 윤규건을 이제는 A 총경이라고 나옵니다. 도로 A가 돼버렸어요. 한때는 윤모 총경이라고까지 하더니만 윤규건이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지금 불구속 상태죠. 성리하고 관련된 뇌물수수나 한마디로 청탁금지법, 얻어먹거나 받은 거,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이 지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몽키 뮤지엄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을 때 직원을 통해 사건을 알아봐줬다. 이런 부분의 내용만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봐줬다. 해결을 도와줬다가 아니라 알아봐줬다. 아, 그거 누가 담당하고 있다더라. 이 정도 알아봐줬다면 나중에 경고 정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차례 골프 치고 6차례 밥 먹고 어울려 다녔지만은 그는 그야말로 골프 치는데 든 비용 정체와 식사비 일부를 유인석이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4번은 아예 지 돈으로 안 쳤다는 거고, 그런데 이런 골프나 식사 접대를 받은 윤규건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는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경찰의 수사권 수사 종결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건데 어떻게 경찰에 수사권을 줍니까? 저는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경찰이 나름 검찰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제 살을 도려내고 한 팔을 자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이 그간에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에 대해서 경찰도 저쯤이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증을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 드루킹 사건이나 이런 정치적인 성격의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모습을 보면 경찰이 과연 검찰과 50보 100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수사권까지 갖고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지금 52명을 투입해서 16개 팀을 가지고 수사를 벌이느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또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김학의가 무슨 성행위 동영상에 등장을 했고 또 무슨 윤중천 제가 볼 때 좀 건달 출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중천이 살아온 가정이 기업가보다는 그야말로 복잡하고 지저분한 인생도 많아요. 여성하고 무슨 학원을 하는 유명한 원장, 영어학원 원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부인이 그걸 알고 있는데도 묵인을 했고, 그러다가 그 원장한테 수십억을 뜯어내고, 그래서 그 원장한테 이제 달라고 하니까 동영상을 뿌려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그 원장이 또 유명 여자 골프 선수 아버지 건달이에요, 유명한. 그래서 시켜서 그 벤츠 차를, 윤중천의 차를 뒤져서 동영상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밖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지금 유명한 사람 중에 윤중천과 노란한 사람 중에 김학의만 지금 드러났고 나머지는 빠졌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김학의를 처벌하든가 말든가는 웃긴 건데, 처음에는 김학의 동영상 때문에 재수사를 하라 해놓고 대통령이, 그러고는 이제는 막상 재수사를 한다니까 동영상은 뒤로 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마약을 미겼니 특수강간이니 이러다가 그거는 뒤로 빠져버리고, 윤중천과의 3천만 원쯤 뇌물이 있다다가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니까 1억이 넘을 수도 있다다가 이제 윤중천이 여성을 갖다가 해준 부분을 포괄적으로 1억,
그리고 뭐 윤중천이 찔끔찔끔 윤중천 말로 돈을 줬다, 그림을 줬다는 게 3천, 또 다른 기업가가 한 명이 윤중천에게 3천 해서 그래서 1억 6천을 만들었습니다. 윤중천이 한 여성을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지속적으로 김학의를 성접대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접대가 뇌물인 것처럼 하더니만 막상 뇌물 내용에 보면 성접대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특수강간 이야기까지 나왔던 2007년에 찍었다던 별장에서의 성행위 사진도 사실상으로는 성접대 영상이지 성폭행 영상이 아니고 그 속의 인물이 자기라고 했던 여성도 그건 자기가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영장에는 그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중천이 동원한 여성들과 별장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해놓고 성접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또 그런 관계한 여성들한테 진술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성을 지속적으로 접대받았다면 그 성 자체도 뇌물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11월 달입니까? 한 검사가 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뇌물수수로 기소되어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 있지요. 자, 그래서 이 특별수사단은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횟수를 파악했지만은 그거를 액수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영장에 성접대 관련 뇌물 액수는 제로로 기재했다랍니다. 자, 김학의는 누가 봐도 동영상의 인물이 김학의가 맞지만은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딱 버티고 뇌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 또한 아주 정치적인 데서 시작했지요. 김학의가 문제 있는 인물인 것과는 별도로 법적인 처벌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는데 문 정권이 장학선을 들고 놓은 것은 뭐 때문에 들고 나왔냐? 조선일보 겨냥에서 장자연, 그리고 황교안, 곽상도 겨냥에서 김학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선행성과 섞어서 성이라는 아주 그리고 연예인이나 그런 자극적인 동영상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 대중들을 이렇게 집중시킨 다음에 그리고 공소시효를 억지로 만들어내든지 연장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의 적대적인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조지려고 했던 거죠.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졌는데 김학의는 성 문제로 끌어내놓고 막상 처벌 내용에는 성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뭔 이야기인가 하면 그 성 문제를 가지고 김학의를 처벌하는 것이 현행 법으로 맞지도 않고 또 여기에 동원됐던 여성들의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 여성들이 등장한 원인은 아까 영어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윤중천 부인이 이제 돈 안 돌려준다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사기죄나 윤중천 부인이 간통으로 둘이를 걸어버렸어요. 윤중천과 그 여성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냥 서로 퉁쳐서 이렇게 됐고 그 여성이 학원 원장이 손에 돈 다 회복하지도 못하고 당했지요. 그때 이 학원 원장이 평소에 이 별장 등에서 본 여자들을 좀 쑤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을 갖다가 떠들게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도 들리고 있어요. 한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도 다분히 이해관계적이었고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변했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뚜렷한 목적에서 등장되지 않은 이런 정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런 정인들을 이용해서 뭘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뇌물 1억도 보면 이것도 웃겨요. 김학의가 받은 게 아니라 윤중천이 그 김학의를 접대했다라는 여성에게 그야말로 1억을 줘서 뭘 얻게 했는데 그런데 그 여성이 안 돌려줬는데
김학의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여성이 안 돌려주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서 3자 뇌물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게 법원에 갔을 때 인정받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1억이 빠져버리면 공소시효가 6천만 원만 남게 되는 겁니다. 끌고 모아도 안 되니까 이제 윤중천과 관계 있는 그 여성, 윤중천이 필요할 때마다 동원하고 지도 뭘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여성하고의 김학의 관계에서 그 여성과 윤중천의 동관계를 김학의가 여성이 안 돌려주는데 일조했다라고 3자 뇌물로 억지로 엮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억이 빠져버리면 공소시효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윤중천이 뻔뻔하더라도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 지금 걸었던 스토리들 중에 1억만 날려버리면 나는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애초에 성폭행이니 성접대니 하는 것은 입증이 불가한 이야기예요. 성적 관계는 있었지만은 여성들이 별장까지 와서 돈을 받고 했다면 그게 성접대지, 그게 무슨 범죄입니까? 그럼 그때는 뭡니까? 성매매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스토리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걸 경찰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자, 윤지호가 왔다가 우습게 나가버렸는데 아직도 고소한다고 운운하고는 있지만은 검찰의 과거사 조사단이 장자연 사건 위정 수사 권고를 최종 보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위정 수사 권고지 장자연 사건 수사 권고가 아니에요. 장자연이 있었다라는 그 회사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위정을 했다라는 것을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라는 겁니다.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술자리에 언론사 대표 장 씨가 있었다. 문건에 언론사 이름이 있었는데 경찰이 지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종걸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돼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2012-13년에요. 자, 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형을 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고, 막상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는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는데 밝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장 씨와 조선의 방 사장이 기업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정황은 파악했지만은 장자연 사건과 엮는 것은 규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사 위의 조사 결과는 위정 여부만 남아 있고요. 거기에서 또 조선일보 뭐 일가와 관계를 한번 엮어 보겠지만은 어쨌든 성상납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약물로 인한 성상납해서 특수강간 이야기를 슬그머니 흘렸던 윤지호도 정은의 진정성을 의심을 받은 채 캐나다로 가버려서 이거는 수사 근거의 대상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도 지금 태산명동 서일필이고, 그리고 김학의 사건도 태산명동 서일필이고, 버닝썬도 태산명동 서일필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무엇 때문에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 장학선이라고 했습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분노하는 척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세 사건을 가지고 야당 입을 좀 막고 시선을 돌리보자 했던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정말 기가 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당이요. 어제 제가 버스 지금 난리 났다 했지요. 52시간 때문에요. 그런데 여당이 이 버스 기사들 파업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을 아예 대중교통에 준공영제 실시를 갖다가 하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일부 수도권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 공영제를 사실상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고,
거기에 국고 지원을 하겠다고 판을 키워버렸습니다. 저들의 무능을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사람이 아예 버스 공영제를 확대해버리는 쪽으로 판을 키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건데, 자, 기재부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이지만은 여당이 밀면 나중에 받겠죠. 민주당의 이해찬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대중버스는 점차적으로 준공영 쪽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면서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한마디로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그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 준공영제로 하는 지자체도 많지만은 이 정부 재정을 더 풀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버스들을 한마디로 준공영제로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52시간제로 지금 1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전국으로 확대하면 2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경기도의 버스의 운행 수익이 표준 원가의 64%다. 그래서 36%를 정부가 보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정부가 보조해 줘서 끌고 가는 버스 회사라는 게 형편없지 않겠냐? 그러지 않아요. 버스 회사 오너들 보면 거대한 갑부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런 비용이라는 부분들을 전부 속이고 조작했어요. 엄청난 돈을 정부에서 갖다 쓴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7개 광역단체의 이 정부 재정 지원금을 보니 작년에만 1조가 넘는 돈을 적자 보존해줬고, 서류만 보고 심사 관리도 제대로 안 한 채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는 매출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경영 상태를 공개하지도 않고 그냥 돈만 챙겨가는, 이러니까 제대로 된 원가를 산출하겠습니까? 5만 사람 버스 회사에 다 넣어서 월급 주고 친인척들 뭐부터 시작해, 예? 어디 썼다라고 하면서 딴 데 돌려 쓰고, 그리고 회사의 수익을 엄청나게 빼고 비용처럼 해서 이런 일들이 그냥 혈세가 줄줄 새 나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국의 7개 자치단체에서만 하던 거를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 버스기사도 지켜라니. 버스기사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세금 빼고 250 뭐 보너스 좀 받고 이러는데, 그런데 100만 원이 줄어든대. 150이 된다. 그러니까 전부 데모한다는 거예요. 1차로 4만 5천, 뭐 2차로 뭐 5만 명인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거를 그래, 그러면 전부 다 준공영제 해줄게. 이렇게 지금 수습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4년마다 10%씩 올랐는데 또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느냐. 그래서 지금 광역 특급 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준공영제 실시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버스 있죠. 쉬는데 작고 공항버스 비슷한 거. 그것도 지금 이제 준공영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권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거는 버스 파업의 해결책을 요금을 올려서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자,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는 그야말로 정부가 보존해 주니까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이제 준공영제로 해라는 거는 뭔 말인가 하면 버스 기사들한테 적당히 돈 보전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라. 나머지는 정부가 준공영제로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러면 기사들은요, 이제 시간을 작게 하고 옛날 받던 만큼 받아가는 일이 생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방의 일에 중앙정부의 지원 선례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기재부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가 이제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선례를 지금 낳게 되는 부분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강큰 정권입니다.